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해상 운송의 일반적인 절차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놓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운송이 이루어지느냐. 뭐 단순히 배에 직접 실어서 비행기 실어서 이제 운송을 하는 거는 맞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가 이제 해외로 물건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운송이 이루어지는지 실무적인 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까마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흐름이냐. 첫 번째는 이제 운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서 어디로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운송비는 얼마이며 언제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케줄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선복을 예약한다라고 선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스케줄에 맞춰서 그 실제로 남아있는 스페이스가 있는지 스케줄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는지 예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사는 보통 이제 근데 이 선복 예약을 할 때는 우리의 그 화주, 그러니까 송화인이 우리가 뭐 선사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보통 중간에 있는 콘솔사 혼재업자라던가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어서 이 운송주선인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 스케줄을 다 체크를 해줍니다. 우리가 특정 선사가 연락하기보다는 이 운송주선인은 여러 가지 많은 운송 선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라인들을 통해서 다 조회를 해서 최적의 운임과 최고 빨리 갈 수 있는 스케줄들을 조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복을 예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선사가 화주가 작성한 그 SR, 선정 요청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부킹 노트를 작성하고 화주에 교부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5월 5일에 선박 배가 출발을 하는 일정이다 부킹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물건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항만으로 만약에 그럼 인천에 이 시점까지 가야 되면 내가 화물을 준비해서 언제 뭐 픽업을 할 것이냐. 왜냐면 이제 내륙 운송을 통해서 이렇게 실어가지고 항만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에 맞춰서 가게 되고, 그때 우리 관세사는 언제 신고하는 거냐. 배에 물건을 싣고 나서 떠나고 나서 수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면허가 있어야 배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배에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지. 안 그러면 밀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사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우리 뭐 5월 5일에 배에 스케줄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수출 신고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는 수출 면허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수출 면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어디다가 하는 거냐면 여기 인천항이고 여기는 만약에 화물이 있는 위치가 서울이다. 그러면 우리는 화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직 트럭에 실어서 출발하기 전이다. 그러면 저는 서울세관에 신고하고요. 배가 이미 배 타러 지금 여기 항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인천세관에 신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필증도 준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에 실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에 이제 가서 실는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게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가 이제 재래 화물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절차, 해상 운송의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차를 분명히 화물에 대한 구분을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 단위를 크게 나누어서 접근을 하면서 컨테이너도 그냥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도 화물의 특성에 따라서 운송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를 나누어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용도가 많은 이 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두고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말을 한다면,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화주가 직접 보통 뭐
진짜 큰 대기업이라면 자체 쓰는 컨테이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컨테이너 얘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 LCL 화물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다른 화주들이랑 화물을 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여기가 터미널이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인커텀즈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이제 CY라고 하는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는 이제 터미널에 있고 여기서 배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친다면 그 CY라고 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CFS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아닌 화물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완성시켜서 여기로 이제 옮긴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실어 나가야 되는 흐름이겠죠. 컨테이너 운송을 하려면. 그래서 이 LCL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작은 트럭들이 화물을 싣고 가는 거죠. 이렇게 실어서 뭐 혼재하는 작업장에 그 마감 시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5월 5일이라면 최소한 여기서는 뭐 5월 3일까지는 화물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러면 여러 화주들, 예를 들어서 화주가 3명이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의 화물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FCL 화물로 만든 다음에 이 FCL이 이렇게 실려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화물이 LCL 화물이라면 일단은 운송 주선인이 이러한 그 선박의 스케줄도 잡아주기도 하지만서도 이 시점에 맞추어서 픽업을 해주겠죠. 픽업. 그러면은 이때는 화물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일반 트럭이 와서 실어서 가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흐름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FCL이라고 하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어차피 풀 컨테이너면 여기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선사에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을 빈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죠. 그 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컨테이너 차가 오는 거죠. 공 컨테이너를 들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공 컨테이너를 빌려가는 거기 때문에 기기수도증이라고 해서 이제 ER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기기수도증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여기 화주의 공장에서 물건을 여기다 다 실은 다음에 요거를 봉인을 해야 되겠죠. 명확하게 봉인을 하기 위해서 실링.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기사님이 도착하면 우리 공장에서 이제 뭐 지게차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를 다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운 다음에 얘를 실링을 한 다음에 실링한 대로 이 차가 다시 이대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장치를 해두면은 얘가 이렇게 바로 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 화물의 유형에 따라서 운송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